예, 사람은 누구나 늙게 마련입니다. 사람이 나이가 먹으면은 퇴행성 변화를 겪게 되고 척추가 가장 대표적인 퇴행성 변화를 겪는 부분 중에 한 부분입니다. 척추가 퇴행성 변화를 겪게 되면은 뼈는 비대해지고 인대는 두터워지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 주변에 있는 신경이 눌리게 돼서 신경 증상이 나타나는데 이를 척추관 협착증이라고 합니다. 특히 요추에 많이 발생하는데 일반적으로 척추관 협착증이라고 하면은 요추관 협착증을 의미를 하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 맨 왼쪽의 사진이 정상적인 신경 사진입니다. 이 사진은 신경 조영술이라고 해서 신경과 신경을 싸고 있는 뇌 척수액이라는 액체를 특별히 보는 검사입니다. 여기 정상신경 보시면 아시겠지만 크게 큰 기둥처럼 보이게 됩니다. 이 부분이 협착증으로 인해서 막히게 되면은 가운데 사진처럼 끊기게 됩니다. 이걸 흔히 신경이 끊겼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적으로 끊긴 건 아니고 신경이 눌리게 되면서 목이 졸리듯이 신경이 졸려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아래쪽으로 신경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맨 오른쪽 사진은 이런 척추관 협착증을 치료한 후에 다시 신경이 소통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척추 질환 하면은 디스크병을 떠올리게 됩니다. 물론 최근에는 척추관 협착증에 대한 인식도 많이 높아졌는데요. 디스크 탈출, 그러니까 흔히 디스크라고 얘기하는 병은 척추의 앞쪽에서 생기게 됩니다. 이게 신경을 기준으로 보면은 앞쪽과 뒤쪽에 있는데 앞쪽에는 디스크와 추체라고 하는 뼈가 위치해 있고 뒤쪽으로는 인대와 후관절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디스크는 앞쪽에서 뒤쪽으로 신경을 눌러서 생기는 병이고 협착증은 뒤에서 인대가 자라나서 앞쪽으로 누른 병입니다. 따라서 우리 몸을 봤을 때 앞으로 숙인다고 하면은 앞이 눌려지게 돼서 디스크병이 심해지게 되고 뒤로 젖히게 되면은 앞에 디스크는 벌어지게 되지만 뒤 협착증이 더 심해져서 증상이 생기게 됩니다. 이렇게 보면은 앉아 있는 경우에는 우리 척추가 앞으로 숙여지기 때문에 디스크 질환 같은 경우에는 더 심해지게 되고 척추관 협착증인 경우에는 좀 더 완화가 되게 됩니다. 반대로 일어섰을 때는 뒤쪽이 더 눌리게 되기 때문에 척추관 협착증 환자분은 더 힘들어하고 오히려 디스크 탈출증 환자 같은 경우에는 더 좀 편하게 느껴지게 됩니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외래를 볼 때 디스크 환자분들은 들어오셨을 때 앉기가 힘드니까 서서 얘기를 할게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많고 척추관 협착증 환자는 들어와서 일어서기 힘드니까 앉아서 얘기하면 안 될까요? 이렇게 말씀들을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척추관 협착증은 일어섰을 때 불편하고 누워있을 때 불편하고 그리고 디스크 환자 같은 경우에는 숙였을 때 불편하고 다리를 들었을 때 불편하게 됩니다. 척추관 협착증은 말 그대로 퇴행성 질환이기 때문에 천천히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병이 진행이 되면 될수록 그 불편함이 더 심해지게 되고 다리 쪽으로, 주로 다리 쪽은 통증보다도 저림, 불편감, 그리고 당김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주로 요통이 동반되는 경우도 있고 동반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주로 엉치 쪽은 통증이 동반이 되게 됩니다. 디스크는 앞쪽에서 생기는 병이기 때문에 앞쪽을 치료를 해야 되고 협착증은 뒤쪽에서 생기는 병이기 때문에 뒤쪽에서 치료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증상에 따라서 구분을 하게 되고 그리고 추가적인 방사선학적 검사를 통해서 디스크 질환인지 협착증 질환인지 구분을 해서 치료 방법을 결정하게 됩니다. 척추관 협착증에 특화된 검사가 있는데 신경조영술이라는 검사입니다. 신경과 신경을 싸고 있는 주변의 뇌척수액이라는 액체를 보게 되는 검사입니다. 그 검사에서 협착증의 정도까지도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경도의 협착증 같은 경우에는 작은 치료부터 시작을 해서 많이 눌려있고 심한 협착증 같은 경우에는 수술까지 고려를 할 수가 있습니다. 협착증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수술하는 건 아닙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경환질환에서는 작은 치료, 운동치료, 그리고 약물치료, 물리치료, 그 다음 단계로는 주사치료, 시술적인 치료, 그 다음 단계는 수술적인 치료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이런 사진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왼쪽에 신경조영술에서는 협착증이 보이긴 하지만 심하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시술적인 치료 또는 주사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오른쪽처럼 비수술적인 신경성형술을 통해서 증상을 완화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병에 따라서 진행 상황에 따라서 시술이 필요한 경우, 수술이 필요한 경우가 분명히 나눠져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보존적인 치료나 비수술적인 치료에 실패했을 경우 결국은 작은 치료로 치료가 안 되는 경우죠. 그럴 경우에는 수술적인 치료가 필요할 수가 있고 그리고 협착증이 워낙 진행을 해서 신경 증상이 심해지고 그리고 진행이 되면 대소변 장애 그리고 더 심해지면 하반신 마비까지도 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절대로 수술을 미루시면 안 됩니다. 수술을 미루게 되면은 나중에는 치료를 해도 돌아오지 않는 아주 끔찍한 결과를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100세 시대라고 하죠. 평균 연령이 많이 늘었는데 요즘엔 유병장수의
시대라고 말을 합니다. 그만큼 수명은 연장이 됐지만 병이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퇴행성 질환인 척추관 협착증인데, 이런 고령 환자에 있어서 척추관 협착증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를 미루게 되면 운동 능력, 생활 능력이 떨어지게 되고 움직임이 떨어지면서 급격하게 전신 상태가 안 좋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고령일수록 더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합니다. 척추 분야에서 권위 있는 세계적인 저널이 있습니다. 그쪽에서 발표된 논문에 의하면은 고령 환자에서 척추관 협착증을 적극적인 치료, 즉 수술적인 치료를 한 경우에서 평균 수명이 늘어나고 생활력이 더 늘어난다는 결론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맨 왼쪽에 있는 부분이 정상 인대입니다. 가운데 하얗고 점점점점 보이는 부분이 척추의 신경 부분입니다. 왼쪽에서 두 번째 사진을 보시면은 그 뒤에 인대가 두터워지면서 가운데 하얗고 점으로 보이는 신경이 전혀 보이지가 않고 있습니다. 이는 인대가 두터워져서 신경이 꽉 눌리게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세 번째 사진을 보시면은 인대를 이제 옆에서 본 MRI 사진입니다. 그 MRI 사진에서 내려가는 신경이 눌리게 되는 사진을 볼 수가 있고, 맨 오른쪽 사진은 이제 신경 조영술로 인대로 인해서 신경이 끊어져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인대를 제거를 하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이제 원인을 제거를 하는 건데, 후방으로 접근을 해서 그 원인이 되는 인대를 이제 밖으로 제거를 하게 됩니다. 그 제거를 하면은 신경이 이제 깔끔하게 보여지게 되는데, 그러면 그 비워진 공간은 이제 신경이 차지를 함으로써 눌려진 신경의 자리를 마련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신경이 눌리게 된 거를 풀리게 되고, 그리고 그 후방에서 이제 신경을 건드리지 않는 부분에서 이제 인대를 대체할 수 있는 인공인대로 연결시켜주게 됩니다. 그러면은 나중에 신경이 눌리지 않는 상태에서 움직임을 충분히 줄 수가 있습니다. 이제 저 부분이 이제 수술로 떼어낸 인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는 저 크기의 3분의 1 이하의 크기인데, 이제 퇴행성 변화를 겪으면서 비정상적으로 저렇게 3배 이상 두꺼워져서 신경을 크게 누르고 있었던 경우입니다. 후방에서 약 3cm 정도의 절개를 하고 수술을 시행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최근에는 70, 80대 환자분이 굉장히 많으시고, 이제 최근에는 90대 환자분도 이제 수술로 생활력이 좋아지시고 이제 회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사진에서 보시면 84세 여성분이신데, 한쪽 요추 4번, 5번에 인대가 비우해지면서 신경을 누르게 돼서 신경 증상, 척추관 협착 증상이 나타났는데,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척추 전방 전이증이라는 병이 약간 좀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렇다고 지금 정도에서 나사목 고정술 같은 큰 수술을 할 필요는 없고, 이렇게 작은 수술을 통해서 신경을 풀어지게 되고 이제 증상을 완화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은 83세 여성분이신데, 이제 두 곳에 협착증이 있어서 이제 수술을 받게 되셨습니다. 사진에서 보시면은 이제 퇴행성 변화가 이제 심하게 진행이 돼서 디스크도 안 좋으시고 뼈도 안 좋으시고, 이런 경우에 큰 수술을 받게 되면은 그 이후에 부작용이나 합병증이 크게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대 재건술을 시행을 했고요. 작은 최소 침습적인 인대 재건술을 통해서 완화를 시킬 수가 있었습니다.